모든 이들이 시발세기를 꿈꿉니다. 시발세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허은영 대표님 오늘 다시 또 모셨습니다. 네. 자,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허은영 대표님의 약간의 인생 스토리, 어떻게 창업하는 과정,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본인의 주특기를 좀 살려서 우리가 1인 창업자들이 언론에 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홍보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흔한 말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우리 이번에 조금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힘들지만 할 수 있다, 뭐 자신 있다. 그래서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지 뭐. 문화콘텐츠 협동조합 문화쿠베 정민 이사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해운대구 협동조합 페스티벌, 먼저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나름대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협을 늘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게 협동조합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1차적으로 1인 창업자가 왜 언론과 친해야 되는가? 사실은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사업 계획서도 쓰셔야 되고, 물건도 뭐 만드셔야 되고, 또 판매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홍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뭐 요즘은 이제 1인 미디어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SNS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방송의 힘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근데 우리 방송에 나오고 싶어요. 우리 기업의 제품이 방송에 나오고 싶어요. 이거를 광고로 만든다라고 하면 한 번 방송되는데 정말 천문학 기절할 만큼 그렇죠. 금액이 들어요. 자, 그런데 내가 잘만 하면 막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뉴스는 적어도 15초보다 길어요. 그죠?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나왔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나왔다. 어디가 더 믿음이 가세요? 뉴스가 믿음이 가나요? 사실은 이제 광고에 나온다는 거는 돈만 주면 사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스에 선택이 된다라는 거는 아무나 뉴스에 실어주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뉴스에 나온 만큼 신뢰성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이 어떤 공정을 해서 뭐 만들어지고 뭐 우수 기업이다 뉴스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뉴스 자체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각인이 되는 거죠. 와, 뉴스에 나왔던 그 회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인 기업가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그런 수단인 거는 틀림이 없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내 회사 혹은 나 자신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지를 알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뉴스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 가볼게요. 자, 뉴스를 보면 이게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 국내 최초 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이 뭐 지역 주민들이 뭐 만들어낸 마을 기업이라든지, 뭔가 이런 이슈가 있어야지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슈 없이 어떠한 제품을 목적 없이 홍보의 수단으로 기사를 쓰게 되면은 그럼 방송을 탈 확률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도자료를 우리가 쓰잖아요. 보도자료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뉴스 기사처럼 쓰면 돼요. 뉴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대표들은 뉴스 기사처럼 쓴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쓰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볼펜이라는 회사의 제품이 나왔어요. 우리 회사는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라고 이렇게 알리고 싶어. 그럼 첫 제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자, 일단은 이게 되게 1차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런 볼펜을 만드는 회사예요 라는 게 1차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는 기사가 될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렇지. 자, 그런데 뭐냐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기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시의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이 뉴스로 좀 적합한가. 자, 우리 회사는 이런 볼펜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대면 시대에 갑자기 볼펜이 많이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로 제목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게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코로나 뭐 비대면 시대에 볼펜이 왜 많이 팔리지? 라는 게 뉴스 제목이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또라든지 이게 지금 이 상황, 이 시기와 맞물려서 어떤 이슈의 제목을 끌어낼 수 있는가, 제목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대표들이 이 보도자료를 쓸 때 네. 이슈를 뽑아내는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볼펜을 만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펜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볼펜 매출이 늘어났다. 또는 이제 뭐 우리 공장에서 이 볼펜을 만들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뭐 의료진들에게 이 볼펜을 기증을 했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있어야지 뭐 만들어지지. 어떤 공장에서는 이 볼펜을 만든 지 몇 년이 되고 뭐 매년 매출을 얼마씩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느닷없이 실어줄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거죠. 보통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쓸 때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보도자료는 잘 실어주지를 않죠. 보통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는 육하 원칙으로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지만 다른 기자가 만약 우리 회사를 취재하고 쓴 것처럼 기사 형식으로 쓰면 되는데, 자, 보통 A4 한 장 정도로 쓰시면 돼요. 보통 그러면 그리고 보도자료는 뉴스랑 똑같지만 위에 제목이 붙죠. 보도자료.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보도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취재를 하고 싶고 알고 싶다면 어디 담당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를 꼭 남기세요. 그러면 이 내용 보고 이해가 충분하면 그대로 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취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기자가 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기사 형식으로, 그러니까 육하 원칙, 객관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 중간에 인터뷰도 하나 정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뭐 볼펜 공장의 대표, 갑자기 이 볼펜 매출이 늘어난 이번 11월 어쩌고저쩌고 한마디 하고 밝혔다.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까지 보통 보도 자료에는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들을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이게 보도자료를 쓰는 게 사실은 때로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를 매일매일 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보면 어떤 쪽의 제목을 좀 뽑아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겠다라는 게 있지만 안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근데 대신 뉴스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연말을 맞아서 그 좀 이제 뭐 작지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뭐 물건을 기증하기로 했다. 기증하기로 했다. 이걸 좀 보도자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슷한 기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된 기사를 찾아서 제목이랑 이걸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인 기업가들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거든. 내가 그렇죠. 기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기사를 어떻게 만들어서 송고를 해야 될지, 기자 뭐 메일 주소 알아내는 것도 힘들고,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직접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수영구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영구청에 가면 기자실이 있어요. 기자분들에게 미리 준비한 자료를 들고 가서 보통 기자들이 한 두세 분은 자리에 계시니까 항상 계시나요? 거의 계세요. 거의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에게 보도자료를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일로 송신을 하더라도 이제 기자님께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 더 좋죠. 혹시 개인적으로 기자님들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면 뭐 한 번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도 방법이죠. 신문사나 이게 방송사 기자분들을 직접 이렇게 컨택하기 어렵다면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 기고문의 형태나 시민 기자분들도 있어요. 1인 기업가들이 본인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사실은 이 뉴스화 시켜서
언론에 나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브랜딩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 그조차도 사실은 힘들어하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표님은 유리하시겠어요. 사실은 초창기 때 이 뭐 싸움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언론 보도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저희가 교육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주민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도를 많이 했었고 되게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 대표님들 앞에서 이 보도 작성 이런 거 관련한 강의를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그 사담인데, 이야기하는 게 어린애들 상대로 많이 강의하셨죠? 네네네. 그거야. 마치 내가 어린애 같아. 그게 제가 강의층이 되게 다양한데 사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 노인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좀 이왕이면 할 때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해요. 좋은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않아. 나가지를 않아. 아무튼 이 보도자료만큼은 사실은 어렵지만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밥 한 끼 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